소방서도 가까이 있으면 좋지 뭐. 근데 소방서는 안 왔으면 좋겠어.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여기 구로구에서 금천구까지의 거리라든가 지역 주민의 어떤 그 의지와 발전에 대한 그 열망을 그다음에 자치단체장의 그 정책과 리더십. 지방자치는 우리가 지금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은 혹시 기초생활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공간 단위를 말하는 건데요. 여기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 수요 중에는 일자리나 서비스, 편의 또는 안전이나 환경과 같은 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는 현재 25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본 수요 중에는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서나 소방서와 같은 시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성동구와 금천구 두 개의 자치구에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쌍심지 카메라가 먼저 금천구를 찾았습니다. 지난 3월 18일 인천 소래포구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좌판 240여 곳과 횟집 260여 곳을 태우고 6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혔습니다. 당시 화재는 2시간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그런데 소래포구에서 약 4.8km 떨어진 곳에 소방서가 그리고 900여 미터 떨어진 곳에 119 안전센터가 있었습니다. 소방서가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언제 어디서 불이 날지 모르는 것은 서울시 어느 곳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지만 금천구와 성동구에는 아직 소방서가 없습니다. 금천구에는 구로소방서에서 배치한 119 안전센터 2곳이 전부입니다. 소규모 응급 상황은 119 안전센터에서 상당 부분 커버를 하는데 대형 규모의 화재 응급 상황 발생, 그다음에 고층 빌딩 이런 것들의 대응은 소방서에서 출동을 해야 됩니다. 골든타임 확보하는 것에 커버되는 영역이 금천구는 취약한 영역들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 119 안전센터에는 기본 출동 차량인 펌프차와 탱크차, 구급차 3대뿐입니다. 때문에 대형 화재가 발생하면 구로구에 위치한 구로소방서에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데 저희 여기 구로구에서 금천구까지의 거리라든가 또는 그 물리적인 이런 요소들이 작용을 하다 보니까 금천구 시흥 3동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구로소방서와의 거리는 무려 8.7km. 교통신호를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도 골든타임 7분 이내에는 도달하기 힘든 거리입니다. 현재 구로소방서에서 출동하다 보면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또 차량이 정체된다든가 이런 애로점들이 있습니다. 구로소방서를 출발한 소방차는 구로 디지털 단지와 같은 교통, 인구 밀집 지역을 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어떤 생각일까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 저기 소방서 없는 건 아시죠? 네. 다른 구에는 다 있다면서요. 저희만 없다면서요. 경찰도 오고 경찰서도 오고 소방서도 오고 가까이 있으면 좋지 뭐. 반면 소방서의 필요성 언급에 다소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는 데는 진짜 소방 도로가 없어서 그게 제일 진짜 이 동네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다른 데는 16번지 같은 데는 그래도 웬만큼 이제 빌라들이 막 들어서고 옛날 집이 다 없어지면서 도로가 다 개정이 됐잖아요. 근데 우리 여기 19번지는 그게 좀 불만이지. 우리도 옛날부터 살았으니까 저도 한 45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일단 소방도로가 없어서 그게 불편하지. 너무 이런 계단만 많고. 소방서가 금천구 내에 생겨 소방차가 출동해도 동네로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인지 소방서 건립 추진이 주민들에게 직접 와닿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히려 소방서 건립을 불편해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시끄러워. 첫째는 시끄러워. 시끄럽고 또 큰 도로변에 그게 있으면 상권이 죽는 거지. 사이렌 소음으로 인해 소방서를 혐오 시설로 생각하는 주민, 상권이 쇠퇴할까 봐 걱정하는 주민, 또 지금까지 별탈이 없었다고 말하는 주민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소방서 건립에 대해서 직접적인 민원이 이렇게 제가 근무하는 동안 그렇게 세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희 구에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논의가 조금 더 이슈화됐던 부분은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13년, 14년 이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천 소방서 건립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13년경입니다. 이후 2014년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소방서 건립은 지역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을까요? 소방서 건립에 대한 주민 민원이 많지 않았다는 구청 공무원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제작진은 소방서 건립에 대한 적극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소방서가 없는 또 하나의 자치구, 성동구 이야기입니다. 오는 7월 성동구는 소방서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소방서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지속적인 구민들의 민원, 그리고 구청에서 쏟은 노력. 덕분에 성동구는 지리적으로 중앙에 위치한 행당동에 2017년 7월 소방서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성동 구민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왕십 뉴타운이 이제 재개발로 되었고 고층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성수동에는 공장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동 같은 데는 고지대로 오다 보니 어떤 각종 재난에 취약해 있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방서 멀리 있다 보면은 이제 출동에 많은 시간이 걸려서 문제가 되어서 탄원서도 제출한 적도 있고, 또 구청장계 바란다에 어떤 민원도 많이 넣어갖고, 그런 민원을 갖다가 여기 시에 우리가 전달하면 또 구의를 통해서 특별위원회도 개최해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소방서 건립을 담당하는 곳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입니다. 성동구는 끊임없이 주민들의 민원을 이곳에 전달해 소방서 건립을 이뤄냈다고 말합니다. 성수동 공장지대라든지 금호동 고지대, 또 요즘 아파트가 또 고층화가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각지대가 많이 해소가 되다 보면 국민에게는 어떤 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7월이 되면 서울 시내에서 금천구만이 유일하게 소방서가 없는 곳으로 남게 됩니다. 붐이 일어났던 게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상반기입니다. 지식산업센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수요들이 쭉 올라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많이 바뀌었죠. 가산 디지털 단지를 시작으로 고층 건물들이 들어서고 있는 금천구. 고층 건물 화재의 위험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소방서 건립은 시급한 상황입니다. 가산 디지털 단지라든가 이런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가 건물들이 고층화, 대형화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서 근무하는 그런 환경으로 변하다 보니까 그거에 맞게 소방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야 되는데, 어쩌면 금천구에 소방서가 없다는 사실을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람은 화재의 위험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소방관들 뿐인 것은 아닐까요? 소방서는 안 왔으면 좋겠어. 차라리 경찰서가 일로 왔어. 소방서는 오게 되면 그게 있잖아. 막 집 매일 들고 날고 할 때마다 시끄럽잖아. 불이라도 났을 때, 혹은 내 가족들이 이게 막 큰일 다쳤을 때 구급차라도 빨리 와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 그거는 전화만 하면 금방 오니까요. 아, 금방 와요? 그럼요. 나는 그냥 홈플러스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저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방서와 대형마트를 같은 무게로 생각한다는 것, 안전을 너무 과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금천구에 거주하신다고 가정할 때 소방서 건립 찬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반대하시겠습니까? 2015년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금천구의 화재 발생 빈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낮았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금천구에선 131건의 화재가 발생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화재 피해액으로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금천구의 화재 피해액은 25개 자치구 중 11번째로 높았습니다. 화재 발생 빈도에 비해서 많은 화재 피해액. 단언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서의 위치가 원거리에 있어 골든타임을 놓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겁니다. 현재 금천구의 119 안전센터는 단 2곳에 불과합니다. 인접한 구로구가 6곳인 것을 감안하면 3분의 1 수준인데요. 면적도 문제지만 안전센터 1개소가 담당해야 되는 인구도 금천구가 훨씬 높습니다. 만약 금천구 여러 곳에서 위급 상황이 발생한다면 2개의 센터에서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금천구가 지역 주민들의 기초 생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은 비단 이 소방서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시의 남서부 제일 끝자락에 자리 잡은 금천구. 동쪽으로는 관악구, 북쪽으로는 구로구, 서쪽과 남쪽으로는 광명과 안양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2016년 서울시 통계청 자료를 보면 금천구의 면적은 중구 다음으로 좁은 자치구지만 인구 밀도는 25개 자치구 중 8번째입니다. 때문일까요?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도 81.2%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2015년 기준으로 대표 문화시설로 꼽히고 있는 도서관은 6개뿐이고 박물관은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밖에도 금천구에는 대형 병원도 없고 금천경찰서는 금천구가 아닌 관악구에 자리해 있습니다. 일단은 그 공공용도로 확보하기 위한 재원 문제, 그다음에 그 재원을 쓰는 그 기관의 입장, 뭐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 전제가 돼야 거기에 적정한 부지를 찾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 상당 부분 이제 기성시가지화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공공시설 용지를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는 것이 많은 어려움을 놓죠. 금천구는 서울시 중심에서 벗어난 곳, 경기도와 인접한 곳에 위치해 있어 문화나 교통, 행정시설 유치가 타 지역에 비해 불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 기초생활권에 관련된 소방서와 경찰서가 들어서지 못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희 구청 차원에서 자체 수입 재원으로 할 수 있는 이 제도적인 기반이 없어서 결국 시의 교부금, 정부의 어떤 지원 사업 뭐 이런 것들 갖고서는 일을 꾸려나가야 되는, 재정 자립도가 굉장히 열악할 수밖에 없다는. 예, 그러니까 뭐 재정 자립도, 그다음에 뭐 재정 자주도 뭐 약간 뭐 표현과 지표는 좀 다르지만 어쨌건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쓸 수 있는 그 재원이 아주 극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이유도 괜찮지만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소방서라는 기관은 그 필요성을 깨닫게 될 때면 이미 한 발 늦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금천구에는 왜 소방서가 없을까 하는 물음에서 시작했지만 이번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방서 건립은 금천구만의 힘으론 해결하기 힘들어 보였습니다. 1995년에 시행된 3곳의 분구,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도봉구와 성동구, 그리고 구로구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각각 강북구와 광진구, 그리고 금천구 3곳의 자치단체가 탄생했습니다. 하지만 금천구는 2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금천구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선 금천구의 탄생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1995년 3월 강북구와 광진구와 함께 금천구도 분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서울시에서 있었던 마지막 분구였습니다. 물론 광진구와 강북구, 금천구 이 3곳이 같은 조건으로 출발한 것은 아닙니다. 광진구와 강북구는 도봉구와 성동구로부터 분구를 했지만 행정시설들은 오히려 도봉구와 성동구가 새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95년도에 이제 분구를 했습니다.
저희 사실 저희가 성동이 이제 원래 그 모체인데 사실 저쪽에 다 띄워주고 뭐 청사 건물이라든지 뭐 수방 다 띄워주고 오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서자가 된 격인데 사실 처음에 분구에 됐을 때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분구 후 어려움을 겪었던 성동구. 그렇다면 금천구의 기초생활시설이 미흡한 원인 역시 이 분구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전문가를 만나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자치구가 돼서 분구가 되어서 자립 기반이 약하다. 자립 기반이 약하다는 거는 조세 기반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예산이라든지 세금 수입 이런 것들이 적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재정 자립도가 이제 낮다는 얘기가 되겠죠. 22년이 지난 지금 이 세 곳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변화하고 지역 간의 격차도 존재합니다. 지역이 발전하려면 일단은 그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산업 이와 같은 기반이 이제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도심에 가까울수록 유리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광진구는 분구가 된 세 지역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천구나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서울 시내에서도 저발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천구가 저개발 지역으로 불리는 데는 지리적 이유와 재정 부족으로 인해 약해진 행정 서비스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지역의 자립은 그 지역 행정기관과 주민들만의 몫일까요? 경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가경찰이기 때문에 경찰서를 설치하는 것은 결국 국가 예산의 예산의 문제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자치소방이니까 서울시의 예산의 문제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뭐 도서관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은 이제 자치구의 예산의 문제가 되는 거죠.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가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는 명확하게 그 역할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금천구가 처한 상황은 기초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였던 셈입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191 소방서 정책에 따라서 오는 2019년까지 금천 소방서 건립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거센 반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그 때문에 소방서 건립이 지연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덧 홀로 서기를 시작한 지 22년, 금천구는 현재의 숙제를 천천히 풀어나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치구의 존재 목적이 지역 주민, 구민들의 복리 증진에 있다면 금천구는 숙제를 어떤 방향으로 풀어나가야 할까요? 지역이 탄생하는 데 있어 선택권은 없습니다. 때문에 금천구는 요즘 말로 흙수저라는 비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강남 지역의 그린벨트는 약간 경작지 스타일의 평지 느낌의 그린벨트인 반면에 저희는 산지의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거기에 일반적인 개발 행위를 하는 것 자체도 적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공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금천구는 노력해야 합니다. 금천경찰서는 현재 관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천구가 분구한 지 22년, 금천경찰서가 생긴 지 45년 만에 금천구로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천군의 중공업 지역 면적만도 약 35%가량, 때문에 금천구는 크게 주거지와 중공업 지역으로 나뉩니다. 중공업 지역에 자리 잡은 국가산업단지는 약 10만 명의 근로자의 일터지만 그들의 주거지는 금천구가 아닙니다. 특히나 이제 중공업 지역이면서 이런 일터들이 저녁 시간에 뭔가 이제 빠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게 이제 저녁에 활력이 좀 죽고 그러다 보면 좀 어둑어둑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뭔가 조금 뭐랄까요, 낙후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저녁 되면은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네네네. 그 중공업 지역은 이제 그런 느낌들이 있고요. 근로자가 빠져나간 저녁에 금천구는 쓸쓸한 모습이 남아 낙후와 고립 등과 같은 수식어를 부각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적극적으로 숙제 해결에 나선 금천구. 숙제들은 생각보다 많고 어렵습니다. 도시계획 결정하는 것이 시 차원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또 그 계획 결정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의 재정 투자 이런 것들을 또 받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숙제들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과 서쪽을 이어주는 도로망 체계의 좀 정비, 일부는 확장, 연장 이런 것들이 또 한 가지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공업 지역에 보시면은 녹색이 거의 없죠. 녹색이 거의 없어서 이런 부분들의 확충이 큰 숙제입니다. 이제 기성시가지라는 겁니다. 주택가들도 다 조성이 된 상태에서 부지를 확보하려면 그것이 이제 예전만큼 쉽지가 않다는 그런 숙제를 갖고 있는 겁니다. 기초에서 시작해 도시를 만들고 있는 금천구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차근차근 진행해 가고 있다는 입장. 때문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다 먼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낙후 지역이나 저발전 지역이라도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좀 발전을 시켜야겠다. 그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이런 거 공유하고 주민하고 자치단체장하고 이렇게 돼서 노력한다 그러면 10년, 20년 되면 이제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사례도 많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국비 확보 등은 일시적으로 큰 효과를 발휘하지만 결국 장기적으로 지역 발전이라는 것은 주민과 자치단체가 어떻게 뜻을 모으느냐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가장 시민과 가까운 거리에서 시민과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청. 금천구는 그 역할을 가장 큰 의미로 두고 있습니다. 주민과 소유자의 어떤 공감대가 없으면 안 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 공감대는 어떻게 보면은 이런 뭐 도시계획이건 아니면 재생이건 이런 것들에 대한 주민의 이해가 없이는 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부터 해오는 또 하나의 시도는 저희 그냥 직원이 제가 주민센터 이런 데 가서 주민들께 도시계획이 뭐고요, 건폐율은 어떤 거고 용적률은 어떤 거고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것들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이제 뭐 요즘 가장 강조하는 협치를 통한 도시계획과 도시발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통계청이 지난해 서울 시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조사한 결과 동작구가 가장 높았고 금천구가 5번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관공서나 공원 부지, 기반 시설이 반드시 지역 주민들의 행복지수를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도 금천구는 부족한 소방서를 비롯해 대형 병원, 도서관 등은 조금씩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홀로서기 22년을 맡고 있는 금천구는 왜 이런 숙제들을 아직까지 풀어나가지 못한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면 권한과 부족한 지방재정을 들 수 있을 겁니다. 지방자치를 하고 있지만 행정적인 자율성에만 그칠 뿐 도시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는 데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떠오른 말, 지방 분권과 개헌. 이 땅의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것이 지난 1995년입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금천구가 태어난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22살을 맞은 금천구와 우리의 지방자치, 좀 더 바꾸고 좀 더 좋게 만들어 나갈 여지는 충분하지 않을까요?